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983년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참 어지러웠습니다. 그해 9월 1일 뉴욕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747 전보 여객기가 사하린 부근 상공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당했습니다. 소련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한 거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일어난 사건이 버마 아웅산 묘소 테러 폭파 사건입니다. 세계 외교 사상 유례가 없는 일대 참변이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각하께서 바로 도착하실 겁니다. 1983년 10월 9일 오전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대통령 일행이 출발했다는 영빈관 의전 담당관의 통보에 우리나라 수행원들이 다시 도열하기 시작할 무렵 식장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이계철 주 버마 대사였다. 제가 도착했습니다. 기래? 이제라도 도착했으니 다행이구만. 요거이 시한폭탄 대신 원격 조정 장치 가져오기 잘했습니다. 기래, 시한폭탄이었으면 벌써 실패로 돌아갔을 게야. 자, 준비하라. 네. 승용차에서 내린 이계철 대사를 전두환 대통령으로 한 공작원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러나 역시 매끄럽지 못한 버마 정부의 의전 절차가 또다시 이어졌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진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것은 의전 담당 군인들의 예행 연습이었다. 현지 시각 10시 25분을 넘기고 있었다. 셋, 둘, 하나, 누르라! (1983년 10월 9일) 동아일보 호외. 전두환 대통령의 서남아 대양주 6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9일 오전 10시 25분, 한국 시각 12시 55분에 폭발 사건이 발생. 미리 도열 중이던 공식, 비공식 수행원 1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황선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순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 김동희 상공, 서상철 동자부 장관,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심상우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이기욱 재무부 차관, 이계철 주 버마 대사, 하동선 해외협력이 기획단장. 이 교수, 네. 저 주차장 한 구석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있지? 그러게요.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아까운 사람들이. 아저씨, 저기 무슨 일 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저기 누가 차에서 라디오를 틀어놨던데 가서 들어보쇼. 버마 갔던 우리나라 장관들 다 죽었답니다. 뭐래요, 김 교수님? 모르겠어. 버마에 간 우리 장관들이 죽었다네? 네? 혹시... 제가 그날 일요일 날에 등산을 갔었어요. 근데 내려오는 주차장에서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난 참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집에 그냥 와보니까는 벌써 사무실 사람들이 다 와 있고 말이죠. 아우 정말 뭐 그거는 그때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뭐 아마 살아있었으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정말 저는 일생 동안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참 아깝죠. 지금도 아까워요.
기라성 갔던 공식 수행원 칸은 텅 빈 채 뒤칸 비공식 수행원들만 싣고 돌아가는 비행기. 서석주는 부총리에 오른 지 4개월 만에, 경제수석 김재익은 공직생활 11년 2개월 만에 참변을 당한 것이었다. 모든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는 전두환은 텅 빈 공식 수행원석을 둘러보곤 이내 대통령석으로 돌아갔다. 여보.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서라도. 여보. 여보. 카카. 장 시장님, 카카 좀 어떻게 해. 카카, 한 잔 올리겠습니다. 다들 훌륭한 인재들이었는데 김재익이 참 아까워. 경제수석실 비서관이 전하는 얘기로는 김 수석이 입고 있는 회색 양복이 동네 양복점에서 맞춘 싸구려 옷이었답니다. 그래, 김재익이는 그런 친구였지. 그리고 그 양복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나왔는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 공급 재원을 산출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카카,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그래, 먹고 우리 모두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이다. 말해봐. 예. 뒤에서 정지영 회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모두가 훌륭한 인재들인데 보살펴야지. 정 회장이 직접 나서서 경제인들을 모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시작된 게 나중에 그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이래재단입니다. 처음에는 순국자 유자녀 장학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경제인들의 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결국 50 비리 청문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잠깐 이런 얘기 좀 해보죠. 제5공화국 7년을 거쳐간 경제수석은 전반기 김재익, 중후반기에 401, 마지막 10개월이 박영철이었다. 사실상 김재익과 401 두 사람이 경제수석실을 채운 셈이다. 특히 김재익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유난히 후한 편이다. 2008년 10월 23일자 주간 경향. 역대 우리나라의 경제수장들은 그런대로 국민의 후한 평가를 받아왔다. 5년 전에 한 언론이 발표한 한국을 이끈 베스트 관료 10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제장관 출신이다. 당시 베스트 공무원 1위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고건 전 총리, 다음으로 남덕우 전 총리였다. 세 번째 인물은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에서 순직한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그는 당시 한국 경제를 국내 산업 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개방을 통한 체질 강화라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펴는 등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골간을 바꿔놓아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아놓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 5공화국 경제 기반은 김재익의 손에서 나왔다고 후한 평을 내리기도 한다. 5공화국 경제비서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현재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인 홍철 박사. 80년, 81년에 그 상당한 위기였어요. 그 위기를 사실 넘길 수 있는 원동력이 그분이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면서 이제 개혁 작업에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80년 그 9월부터 해서 81년, 82년 결국 그분이 돌아가신 83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 경제개혁에 밑바닥은 다 깔아놓고 계셨고, 사실 88년, 89년에서 우리 만성적인 사실 무역수지 적자, 이걸 우리가 극복한, 사실 저는 원천 제공이 80년대 초에 그 구조개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도 엄연히 존재한다. 5공화국 실세 중 실세로 불렸던 호화평 전 정무수석. 여기에서 이제 내가 좀 더 할 이야기가 있다고. 50 전 정권에 대해서 늘 비판은 하는데 한 가지 비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거야. 경제는 잘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50 때 중산층이 생기고 박 대통령 산업 정책이 마무리됐으니까 성공한 거죠. 근데 이걸 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려주기가 싫은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김재익이가 잘해서 되지, 뭐 대통령 자기가 잘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김재익이 그 주변 뭐 가까운 사람들이 또 그는 비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0 경제는 누구 경제냐? 그건 전두환 경제예요. 그러나 김수석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이래 이야기해야 맞는 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는 분명 수많은 인재들의 노력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작동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 관료들은 중요한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흔히 거기에서 제외돼버리는 주체가 하나 있다. 달콤한 호황과 매운 최루탄을 동시에 맛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바로 이름 없는 국민들이다. 그들은 인플레를 막기 위해 꼼짝없이 저임금을 받아들여야 했고, 노동 환경 개선을 주장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저항하면 최루탄 세례 속에서 분배의 부조리에 고통받아야 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누가 살렸다는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웅산 사건은 우리나라 경제 분야의 핵심 인사들을 한꺼번에 앗아간 사건이었다. 당장 급한 건 새로운 내각을 짜는 일이었다. 김재익이 있던 경제수석의 바통은 401 한국경제산업기술연구원장이 이어받았다. 40 박사, 내가 따로 이렇게 보자고 한 건 특별히 부탁할 게 있었습니다. 예, 카카. 말씀하십시오. 이 김재익 수석하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죠. 예. KDI 수석연구원 시절부터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0 박사를 부른 겁니다. 김 수석은 내가 뭐라고 안 해도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 40 박사도 이 40 수석도 모든 걸 알아서 책임지고 해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물가 안정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경제까지 확 바뀌면 안 됩니다. 예? 충격을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서서히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 문제는 경제기획은 예산 실장하고 접촉해서 잘 해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국책연구소가 몇 개 있는데, 거기 소장들이야 40 수석이 마음대로 안 치세요.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해먹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해서 5공화국 두 번째 경제수석은 401 씨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재익 수석 시절에 40년 묵은 인플레를 잡아서 물가는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경기는 제자리였습니다. 그 밖에도 그 앞에 놓인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11화 제5공화국 경제수석실
39번째. 지금까지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